이게 지금 전부 다 위원이었구나. 부서도 안 했었고 국무회의 자체를 안 했으니까. 국무회의 안 하고 서명도 안 했고 계엄 해지 통과 1시간이 지나서 카톡으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 그것도 제대로 소집도 안 됐고 그 사이에 또 윤석열은 합참 지하방코에 가서 여기에서 이제 했던 말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분명히 제2차 계엄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이거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 벙커에 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이 2차장이 아직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그럼 한덕수가 이 사람 참석하라고 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내란 공범들끼리 지금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짜옹짜옹. 네, 내란 공범들이에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네. 지금 내란 공범 주모회의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게.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은 뭐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다 바꾸고요. 장관, 그다음에 김주현 전부 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한날 1시에 다 바꾸고요. 이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추경호도 그렇고 이게 일치가 안 나오는 게 저는 지금 기자들이 지금 JTBC 기사는 상당히 좋은 기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나마 그날의 윤석열의 12월 3일 그 밤부터 해서 새벽까지 윤석열의 동선을 그나마 조금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때 그 사람이 우리가 최상병 사건 때만 해도 800에 7070이었나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그 전화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통화 기록이라도 드러났기 때문에 혐의가 굉장히 뚜렷해졌잖아요. 근데 지금 계엄 상황에 내란 사태 상황인데 군도 그렇고 국무회의도 그렇고 일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이거는 상당히 좀 불안정해요. 이 빨리 언론에서는 일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그 24시간의 일지는 4일 날까지 4일 그 새벽 한 6시까지는 일지를 만들어 놔야 그래야 이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구나. 특히 추경호와 연계해서 국민의힘과 연계해서 이거를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지도 일지이고 그날의 전말이 계속해서 추가로 파악이 좀 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 전말을 다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게 아무리 이제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무슨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뭐 했어도 이 전체를 포괄하는 무슨 문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실행문건. 예, 뭔가를 계획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실행문건이든 뭐든지 간에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한 이 문서가. 그게 있어야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어떤 진술과 어떤 뭐 양심 고백과 이런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데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MBC 라디오에 이제 김병주 의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제보를 받은 걸 또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이제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이제 HID 요원들에 대해서 내부에 이제 양심 고백이나 이런 게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해가지고 이 과천에 있는 비원 벙커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제 1차적인 임무였다. 그리고 그걸로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임무가 또 있었던 것 같다. 요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판교에 이제 기갑사단을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같이 정보사에서 이제 회의할 때 그 같이 껴 있었다. 이 얘기도 지금 있는 것이고 그럼 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윤석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에 계엄 해제를 이 국회에서 의결을 했을 때 왜 그거를 해제를 안 하고 거기서 민기적대고 있었는지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끝날 마음이 있었으면은 거기서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HID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1시에 다 해산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각에 해산을 하지 않고 2차 어떤 작전 지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방사의 이 군 병력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대기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사실들을 연결해 보면은 요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 노상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누구일 수도 있고 각각의 연결고리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합참 지하 벙커에 왜 갔는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합참 지하 벙커에 가서
이런 것들을 다시 그림을 그리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어떤 근거와 그 과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그렇죠. 이런 게 사실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이걸 판단하려면 원래 계획이 뭐였는지를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 원래 계획을 이왕규나 박성재가 그 다음 날에 12월 4일에 분명히 들었을 것 같다. 안가에 모였을 때. 안가에 모였을 때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실패한 거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겠죠. 그렇죠. 실패를 했으니까 누구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게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이제 지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과연 사형 선고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요걸 피하려면 어떻게 그러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임이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서 만나고 오랜만에 뭐 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핸드폰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일시에 다 바꾸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하루빨리 이 전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모든 범죄는요 고의로 구성되는데 사실 범행의 동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는 목적범이라고 해서 목적까지 다 입증이 돼야 처벌되는 범죄이긴 한데요. 어떤 범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이라고 해도 선한 살인은 없는 거예요. 그 형용 모순입니다. 정당한 내란, 선한 내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할 만한 내란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착한 자체가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절박하고 뭐 절실하고 야당에게 경고를 주고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서 이 나라를 뭐 한번 좀 바꿔보겠다라는 의도로 한 내란이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라는 거고 내란을 주장하는 자들이 내란이다라면서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착한 계엄. 그게 이제 과거에 박정희가 독재할 때 구국의 결단 썼던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윤석열이가 바보 같아 보여도 내란이라는 거를 실행했을 때 만약에 실패하면 본인이 어떤 처벌 받는지를 모르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데 플랜 B와 C를 준비 안 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도 당연히 저는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고 아무리 바보라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날 이제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뭐 김용현은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었고 이제 뭐 윤석열이는 그 이후에도 계엄을 해제하는 데까지 3-4시간이 더 걸린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플랜 B를 세워놓고 그 자체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실행행위가 그 3시간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플랜 B와 C도 다 실패가 된 거죠. 왜냐하면 2차 계엄 시도가 분명히 있었었던 것 예,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가 군에 쿠데타를 했을 때는 1차에 성공했지만 그때는 아마 플랜 B, C 했어도 전 군이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는 자기 일부 김용현 중심으로 몇 명 충암파와 용현파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군인들 이미 그 국회 진압작전에 들어갔던 곽종근 특정사령관조차도 자기가 현장에서 지시를 다 이행 안 해버리잖아요. 막 군인들한테 싫다는 갖고 가지 말라 그러고 뭐 빼내는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식의 그렇죠. 지시 이행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1차도 실패한 거라 2차, 3차까지 더 갈 동력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동력만 있었더라면은 윤석열이가 플랜 B, C를 또 해서 어떻게든 성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기 때문에 저는 내란의 성공 여부, 내란의 뭐 실패 여부 이게 구성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B, C를 준비한 것도 있을 걸로 보이니 여기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 우리가 경계는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해야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빨리 체포하고 먼저 윤석열 체포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가 압박을 받도록 그를 통해 한덕수가 압박을 받도록 만들고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임명하고 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축축축 나가면 계속 나오는 팩트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인간들이구나라는 게 앞으로 2개월, 3개월 동안 쭉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검찰이나 뭐 헌재나 국민의힘이나 뭐 보수적이고 막강하고 뭐 그들의 힘이 대단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문정 검사가 5시간 전인가요? 오늘 새벽에 쓴 것 같은데 하여간 번님들과 달리 그 페북의 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그리 우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문정 검사가.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람이 이미 바뀌었고 이 자세를 분명히 바꿔 앉을 것이다. KBS에서는 그걸 좌로 앉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로 앉았던 사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좌로 앉게 돼 있습니다. KBS가 좌로 앉았어요. KBS가 지금. 예. KBS가 아니 KBS는 굉장히 빨라요. 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안 그랬던 사람들도 바로 좌로 앉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막 사투리도 막 쓰고 그럽니다. 갑자기. 예. 그게 이제 KBS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기회주의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은 대세에 따라간다. 그 대세는 국민이 정한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원래 우리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뜻한 바 80% 이상이 지금 윤석열은 지금 탄핵돼야지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5세부터 65세까지 경제활동 인구의 90% 이상이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이미 탄핵 전에도 그랬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다만 경계만 갖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윤석열 체포에 집중하자. 헌법재판관 빨리 임명하자. 예. 두 가지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한동훈이 주변에다가 얘기하고 다닌다잖아요. 내가 그날 이건 뭐 우리가 추정하고 있던 반대. 내가 그날 국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전화를 받아서 예. 내가 아주 기분이 그랬는데 설마 하는 생각을 하고 국회로 그냥 갔다 그냥. 그러나 나중에 보니 진짜로 체포 대상이더라. 그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래 이런 얘기를 들은 그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이런 데서는 칼럼을 다 그렇게 써요 지금. 거의 지금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구나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한동훈을 사살하려고 했구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 증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명확한 그렇지. 증거는. 없지. 근데 본인의 주장이죠, 그것도 뭐. 그렇죠. 근데 예. 보수의 어떤 오피니언을 좌우하는 그러한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제가 볼 때 이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그거 한 80%는 거의 지금 믿음의 영역으로 갔습니다 이미. 죽이려고 했나 봐. 아하. 그렇게 거의 갔습니다 지금.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이런 정도까지 계획을 세웠다면 윤석열이라는 자가 무슨 탄핵이 기각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그런 공감대가 어디서든지 형성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탄핵이 기각될 수가 있어라는 게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생각이 되고 저희가 네. 무슨 뉴스를 설명하느라 이런저런 시끄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순리대로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윤석열 탄핵을요 국회는 대의한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의 권한을 쓸 뿐입니다. 그렇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수사기관들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원칙대로 좀 신속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체포하는 장면을 생중계해야 NO11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장면 꼭 좀 보고 싶네요. 저도 한남동 필요하면 나가겠습니다. 저도 예. 필요하면 가겠습니다. 제발 좀 생중계 할 수 있도록 경찰이 뭐 사전에 좀 야 우리 지금 가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를 했어. 특공대까지 다 뭐 이렇게 위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야 그리고 그렇죠. 법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그걸 막는다면 무슨 수로 많은 영장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습니까? 가면 국민들이 네. 가면 그 쫄아서 못해. 아니 그 자체가 또 내란이에요. 영장을 그렇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자기가. 네, 쫄아서 못해. 그러니까 경찰도 자신감을 갖고 가시면 미리 공지만 해주시면 시민들은 따라갑니다. 시간만 예. 맞춰주세요. 셀카봉 하나 갖고 갑니다. 예, 한남동 또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 스픽스도 가고. 예,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